여러분, 신경 다양성 긍정. 이 말 요즘 진짜 많이 들리죠? 근데 막상 이게 정확히 뭐냐라고 물으면, 대답하기가 좀 애매해요. 그죠? 뭔가 좋은 뜻인 건 알겠는데, 손에 잡히는 느낌은 아니란 말이죠. 마치 안개 속에 있는 것처럼요. 그래서 오늘 그 안개를 싹 걷어내고 그 진짜 의미가 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입니다. 신경다양성 긍정 실천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볼 미스터리인데요. 근데 이게 그냥 그런 뜻이구나 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게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고요? 왜냐하면 이 정의가 명확하지 않으면요. 정말 좋은 마음으로 시작한 노력이 오히려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결국 신경 다양성 긍정이라는 이 멋진 말은 그냥 아무 힘도 없는 의미 없는 유행어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이 문제를 이해하려면 우선 세상을 보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해요. 이 둘이 계속 부딪히는 거거든요. 자, 먼저 왼쪽을 보세요. 이건 의료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다름을 문제나 고쳐야 할 결함으로 보는 시각이에요. 익숙하죠? 반면에 오른쪽의 신경 다양성 패러다임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런 차이를 병이 아니라 그냥 사람마다 얼굴이 다르듯이 자연스러운 다양성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부족한 점보다는 강점에 집중하고요. 모든 건 바로 이 관점의 차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그럼 이 애매하고 모호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해답은요, 놀랍게도 아주 간단하면서도 정말 획기적인 아이디어에서 나왔습니다. 바로 진짜 전문가, 그러니까 당사자들에게 직접 물어보자는 거였죠. 그리고 그 해답을 담고 있는 자료가 바로 브리티시 콜럼비아 대학교의 줄리안 드미터코 박사가 발표한 2025년 논문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의 핵심이죠. 이 연구가 드디어 우리가 찾던 명확한 틀을 제시해 줍니다. 근데 이 연구가 정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그냥 학자들이 책상에 앉아서 만든 이론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보세요. 숫자 30.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이 연구가 바로 그 삶을 직접 살아내고 있는 30명의 자폐 성인들의 생생한 목소리와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는 뜻이에요. 정말 살아있는 지식인인 거죠. 이건 우리에 관한 일을 우리 없이 정하지 말라는 장애 인권 운동의 아주 중요한 원칙을 그대로 따른 겁니다.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가장 중심에 뒀다는 거. 바로 이 점 때문에 이 연구 결과가 엄청난 힘과 신뢰를 갖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연구가 밝혀낸 첫 번째 사실은 뭘까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신경다양성 긍정은 이거하고 저거하고 같은 행동 체크리스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우리의 관점,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 자체를 바꾸는 데서 시작한다는 겁니다. 뭘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네, 연구에서는 이 새로운 관점을 아주 멋진 이름으로 부릅니다. 바로 신경 다양성 긍정 렌즈.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이 특별한 렌즈를 먼저 장착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것의 출발점인 셈이죠. 그럼 이 렌즈는 뭘로 만들어졌을까요? 딱 두 가지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신경 다양성 패러다임. 이건 뭐냐면 세상에 정상적인 뇌나 틀린 뇌 같은 건 없다는 생각이에요. 그냥 다 다를 뿐이라는 거죠. 둘째는 장애의 사회적 모델입니다. 이건 좀 중요한데요. 장애는 그 사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만든 장벽 때문이라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휠체어를 탄 사람이 건물에 못 들어가는 건 그 사람의 다리 때문이 아니라 엘리베이터 없이 계단만 만들어 놓은 건물 때문이라는 거죠. 바로 이 두 가지 생각이 합쳐져야 비로소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긍정 렌즈가 완성되는 겁니다. 이걸 아주 쉽게 비유하자면요. 진짜로 새로운 안경을 딱 쓰는 것과 같아요. 일단 이 안경을 쓰는 순간 똑같은 세상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모든 거를 해석하는 방식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자, 좋습니다. 그럼 이제 렌즈를 장착했어요.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었죠? 그럼 이제 뭘 해야 할까요? 이 새로운 관점을 어떻게 구체적인 실천으로 옮길 수 있을까요? 드디어 오늘 논의의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이 긍정 렌즈를 제대로 끼고 나면요. 우리의 모든 실천은 자연스럽게 세 개 아주 튼튼한 기둥 위에 세워지게 됩니다. 연구에서 찾아낸 바로 그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이죠. 첫 번째 기둥은 바로 접근 방식입니다. 이건 실천하는 사람의 태도에 관한 건데요. 그냥 친절하게 대하는 걸 넘어서는 거예요.
내가 전문가니까 나를 따르세요가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의 경험이야말로 진짜 전문 지식이라고 인정하고 존중하는 거죠. 그리고 함께 답을 찾아가는 겸손한 협력자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기둥은 환경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담이든 교육이든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그 공간 자체가 편안해야 한다는 거예요. 너무 밝거나 시끄럽지 않게 감각적으로 부담이 없어야 하고요. 또 중요한 건 그 공간 안에서 당사자가 스스로 뭔가를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느낌을 줘야 한다는 겁니다. 신체적인 자율성을 존중해 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둥은 바로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는데요. 예를 들면 새로운 지식을 배우기 위해 계속 노력하는 것. 또 어떤 행동을 문제 행동이라고 딱지 붙이는 대신 아, 저걸로 뭔가 표현하고 있구나 하고 소통으로 이해하려는 노력 같은 것들이죠. 궁극적인 목표가 남들과 똑같이 만드는 정상화가 아니라 그 사람 자체의 행복과 웰빙에 맞춰지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한눈에 들어올 겁니다. 왼쪽처럼 하지 말고 오른쪽처럼 해보자는 건데요.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특성을 고쳐야 할 증상으로 보는 대신에 그냥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다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또 반복적인 행동, 그러니까 스티밍 같은 걸 억지로 못하게 막는 게 아니라 아, 저게 스스로를 조절하는 중요한 방법이구나 하고 이해하고 지원해 주는 거죠. 이런 하나하나가 모여서 진짜 큰 변화를 만드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렌즈와 세 가지 기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이런 명확한 정의가 왜 그렇게까지 중요할까요? 이게 그냥 전문가들끼리 하는 이론적인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건 우리 모두의 삶을 바꾸는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처음엔 안개 속에 있는 것 같던 개념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명확한 뼈대를 세우고 나니 이게 개인과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게 드러난 겁니다. 그냥 좋은 말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진짜로 바꿀 수 있는 강력한 도구였던 거죠.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결과는 아주 극명합니다. 왼쪽에 보이는 비긍정적인 실천 방식에 비해 오른쪽에 있는 이 긍정적인 실천 방식이 개인의 정신건강과 행복감, 즉 웰빙에 훨씬 비교도 안 될 만큼 더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결과예요. 이 연구를 진행한 드미터코 박사도 이렇게 강조합니다. 이런 긍정적인 실천은 신경소수자 개인의 정신건강과 웰빙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사회 전체의 변화를 이끌어낸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건 한 사람을 돕는 것을 넘어서 우리 사회 전체를 더 건강하고 포용적으로 만드는 일인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렌즈와 세 가지 기둥, 이걸 우리의 일상, 그러니까 내가 다니는 학교, 내가 일하는 직장, 그리고 가장 소중한 우리 가정에서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거창한 시작은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우리 각자의 작은 고민과 실천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아닐까요?